실물 경제의 사이클과 투자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우리가 예측할 때 아주 중요하게 이용되는 경제 지표가 전날에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이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예요. 컨퍼런스 보드는 민간 조사단체지만 미국 상무부의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경기 선행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해주고 있어요. 근데 전날에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는 실물 경기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대체 어디일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고안한 지수거든요. 경기를 선행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선행 지수가 꺾여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반등을 하면 향후에 한 7개월 이내에 실물 경제에 변곡점이 올 수 있겠다. 이 뜻을 의미를 하고요. 2009년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푸른색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인데 2009년도 보시면 뚝 떨어지던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물 경기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2009년부터 앞으로 한 7개월 내에 이렇게 하강 영역에 있던 실물 경제가 저점을 찍고 이 녹색의 회복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바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하거나 이렇게 매도할 때 이 지표가 이렇게 반등을 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그래도 꽤 괜찮은 시점에 수익이 날 수 있고요. 매도의 시점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국가마다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은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 이 10개의 항목으로 지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근데 뭐 솔직히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근데 솔직히 이게 뭐 인터넷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 오래 듣다 보면 지겹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무슨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해드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실전 투자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건데 이 방법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푸른 서액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라 말씀드렸고 이 세로로 난 회색 선 부분이 경기 침체예요. 2001년도에 그랬고 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때 경기가 침체되고 뭐 주식시장도 크게 떨어졌던 이런 구간들이죠. 보기 편하게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2008년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건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푸른색의 경기 선행지수의 경우에 보면 2006년부터 해서 이미 하락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경기 침체 전에도 보면 00년부터 벌써 경기 선행지수는 이렇게 꺾여 내려가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보시면 2019년부터 살짝 꺾여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난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살짝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경고등이 켜진 거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뜻을 나타내고요. 또 아까 설명드렸지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수익을 보기 좋은 이런 구간들이 바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라는 거는 주식시장의 고점이 어디냐 저점이 어디냐 이걸 맞추기 위한 지표가 아니라 실물 경제의 변화를 선행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고안된 지표라는 거죠. 2006년부터 컨퍼런스 보드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실제 다우 지수를 함께 보면 2006년 정도의 다우 지수가 한 11,000포인트 정도 이 정도 부근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2006년도부터 꺾여 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만 보고 겁이 덜컥 나서 2006년에 주식을 전량 다 매도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약 한 2년 정도죠. 2007년 말까지 지수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한 2년 동안의 상승장을 전부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다는 거 요거 하나만 보고 주식을 전량 매도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 상승장을 전부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꺾여 내려간다? 그런 시점에 바로 매도하는 건 또 좋은 건 아니겠죠. 2001년도도 마찬가지로 00년부터 이미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꺾여 내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경기 침체와 폭락이 왔기 때문이고 근데 이제 2020년 코로나 때는 좀 다르죠. 2019년 요 중순쯤부터 이렇게 지수가 꺾여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한 6개월 내에 이렇게 터졌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죠. 우리들은 대부분 승질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뭐 앞으로 여기 보면은 한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고 뭐 짧으면은 몇 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지표다 이러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한 6개월도 못 기다리죠. 앞으로 한두 달 내에 폭락이 올 거다. 점쟁이 마냥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알려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지표가 아니라면 사실상 뭐 거의 보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할 때 전년 대비 증가율도 함께 발표를 해주거든요. 그래도 이 자료를 보면 좀 승질급한 우리들에게 조금 더 힌트를 줄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살펴보고 또 얘기를 하죠. 자, 지난 2001년과 2008년 이때를 또 살펴보면은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의 전년비 증가율이 이 제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뭐 한 6개월, 이때도 2006년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2007년까지 어쨌든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그러다가 경기 침체가 왔고요. 코로나 때는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할 수도 없고 마이너스로 가자마자 한 6개월 내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죠. 그리고 지금 아직은 이제 마이너스로 가거나 제로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마이너스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조심하면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까지는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이 있죠. 뭐 어쩔 수 없지만 경제지표는 이제 주식시장의 최고점, 최저점을 알려주는 이런 뭐 마법 상자, 마법 도구 이런 게 아니에요. 실물 경제를 설명해주는 통계 자료가 이게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과 뭐 사람들의 심리부터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주식시장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보면서 뭐 느긋하게 내가 매도하고 나서도 뭐 1, 2년 정도 이렇게 텀이 더 있겠구나, 또 매수하고 나서도 1, 2년 정도 텀이 있겠고, 뭐 당연히 최저점이나 최고점에서 못 팔고 뭐 무릎이나 아니면 어깨에서 팔으면은 잘 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제지표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사이클에 맞게 저점에서 뭐 무릎 정도에 잡고 어깨에서 팔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도 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이 방법인데, 근데 실전 투자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전년비 증가율이 보통 이게 마이너스나 뭐 제로까지 떨어진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죠? 아직 뭐 마이너스도 안 가고 제로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2022년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림처럼 과거에 보면은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꺾여 내려간 다음에도 주식시장이 올라갔던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주식시장이 더 오를 줄 알고 천천히 분할 매도하다가 장이 확 빠지는 바람에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물려있다. 이거는 똑같은데요. 어쨌든 경제지표를 보고 투자할 때 타이밍 조절이 굉장히 어렵다. 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컨퍼런스 보드의 이번 발표에서 여기 선임연구원은 어떤 말을 했는지 설명드리면, 컨퍼런스 보드 연구원 중에 아타만 오질디림이라는 이 선임연구원 분이 이제 주로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실물 경제는 2분기까지는 성장을 했다. 하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긴축 정책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냉각될 거고 올해 또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23년 미국 GDP 성장률을 0.5%로 하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사실 뭐 엄청나게 충격적이진 않죠.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 채널에서도 올해 내년에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려왔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이고요. 사실 이번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도 같은 의견이다 보시면 되는데, 같은 의견이 나온 이유는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여기 10개 지수 모두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매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드리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주요 경제 지표를 전부 다 모아서 경기 선행 지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같은 경제 지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기 사이클의 큰 흐름에서 같은 전망을 해주는 지표가 나왔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도 같은 의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게 처음 시청을 하셨거나 최근에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맥락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채널에서는 매일매일 발표되는 중요 경제지표를 대부분 다 모니터링을 해드리면서 실물 경기의 흐름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실물 경기만 확인하겠다 이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유사하게 움직이지만 주식시장은 약간 더 좀 빠르게 움직이죠. 이렇게 주식시장이 실물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함께 생각해보고 투자 결정에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오늘 모니터링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처럼 다른 경제지표들도 발표될 때마다 계속 제가 채널에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수 지표들을 볼 때 지금은 실물 경제의 사이클이 요 상승 영역의 정점을 지금 지나고 둔화로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요 단계에 있다. 이건 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주식 투자를 실물 경기에서 활용을 할 때는 실물 경기가 이 녹색의 회복 영역에 가까워질 때, 뭐 돈 풀기를 하던 어쨌든 가까워지면서 돈을 풀 때, 그럴 때 이제 금융장세라 그러는데, 그때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복하고 상승하는 영역 내내는 뭐 주식시장이 좀 흔들려도 존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승의 정점에서 둔화로 넘어갈 때쯤에 주식을 매도하는 게 이 경제지표와 이 실물 경제를 활용한 투자의 방법이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주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S&P 500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에 시작된 게 요번에 사이클인데 운 좋게 2020년 3월 4월에 저점 매수하자 이런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래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뭐 역시나 또 네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증거 영상을 남겨드리죠. 일단 그래서 증거 영상을 보시면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12월에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타결로 증시가 한창 좋을 때 제가 채권 비중을 60% 늘려라고 했다가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자, 이렇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이제 2022년 요 3월 정도까지 뭐 계속 주식시장이 조정을 와도 존버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이건 다 기억하실 거고, 올해 2022년 3월 말이죠. 그때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이제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으니까 뭐 개별 종목마다 타이밍이 다 다르니까 2년 내에 알아서 잘 팔아라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뭐 역시나 이 증거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가 20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주식을 사고 팔 타이밍은 그냥 각자 지 혼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매도 시점을 정확히 찍어달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도 앞으로 더 갈 줄 알고 천천히 분할 매도하다가 못 팔고 이런 장에 다 같이 물려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도 다행인 건 다수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한번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한번 주면은 뭐 전고점까진 몰라도 뭐 요 정도까지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잘 털고 나와야 되겠죠. 왜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큰 흐름에서 지금은 경기의 정점을 지나고 앞으로 이제 둔화와 하강, 요 침체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는 잘 털고 나오셔야 된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뭐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띄엄띄엄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뭐 언제 네가 그런 말을 했냐 이런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메비우스의 띠마냥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주시장이 반등을 하게 됐을 때는 시청자분들마다 각자 매수한 종목도 다 틀리고 매수한 타이밍도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반기 반등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은 뭐 원금 근처에서 빠져나오실 수도 있고, 너무 높게 사신 분은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점에 사신 분들은 또 수익이 더 높아지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파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천편일률적으로 언제 다 매도해라 이게 맞지도 않고 종목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언제 매도하세요,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큰 흐름을 이렇게 짚어드리면 여러분께서는 그냥 뭐 썸네일만 보고 대충 하시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이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서 경기의 큰 흐름에 맞춰서 거기서 내가 요 정도에서 팔고 요 정도에선 사야 되겠구나 그렇게 감을 잡아 나가셔야 되는 거지, 뭐 제가 어떤 종목을 뭐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지금 전량 매도해야 되고 뭐 그런 타이밍을 정확히 다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 직접 이런 부분은 하셔야 된다는 점은 꼭 강조를 드리고,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씩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죠. 그래서 하반기에 시원하게 반등하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아주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때우지 않고 있죠. 한 달 교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